각 정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20대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이 올바르고 균형 잡힌 정보를 보고 듣는 것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문제는 이럴 때 오히려 편파 보도가 극성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4년 전인 19대 총선과 비교해보면 우리 언론은 현저하게 보수 집권 세력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습니다. 더구나 어느 언론보다 공정한 여론 조성에 힘써야 할 KBS, MBC 두 공영방송의 논조는 이것이 공영방송인지 정부 홍보 채널인지 의심할 수준까지 됐습니다. 최경영 기자가 국정홍보 채널인 KTV와 두 공영방송의 보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여전히 국내 뉴스 중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KBS 9시 뉴스. 그러나 KBS 기자들은 자사의 9시 뉴스를 별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자들 중에 상당수가 KBS 9시 뉴스를 보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 안 보는 거예요? 뉴스의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으니까 안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마땅히 다뤄야 할 소재를 안 다룬다라든지 또는 균형을 맞춰야 할 부분에서 어느 한쪽, 특히 정부 여당 쪽에 일방적으로 무게를 실어주는 듯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MBC 한 기자는 최근 자사 보도국 상황을 유신이나 80년대와 비교했습니다. 10년 전 군사정부 시절이나 지금 MBC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내부의 분위기고요. 이들이 자사 뉴스를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보다 보도의 기조가 매우 정권 편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편향된 보도가 당장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뉴스타파는 두 공영방송 뉴스의 정권 편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KTV와 두 방송사의 메인 뉴스를 비교해봤습니다. KTV는 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의 책임 운영기관으로 직원들 신분도 공무원인 국정 홍보 채널입니다. KTV가 다룬 박근혜 대통령 관련 소식들입니다. 국정 홍보 채널인 만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박 대통령의 동정을 다룬 KBS, MBC의 메인 뉴스 보도들입니다. 무엇이 국정홍보 채널의 홍보물이고 무엇이 공영방송 뉴스인지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뉴스타파 조사 기간 동안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오늘이 대통령 동정을 실은 날은 2일을 시작으로 모두 10하루였습니다. KBS 메인 뉴스에 같은 소식이 등장한 것도 정확히 10하루. MBC는 3월 3일 한 이집트 정상회담 관련 소식만 하루 빠졌습니다. 내용도 국정 홍보 채널과 대동소이합니다. 앵커멘트가 거의 똑같은 보도들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무모한 위협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위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치안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는 부분도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창조적 아이디어와 소비자가 뭐를 불편해하는 것을 차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또래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국민들의 심정을 외면하면서 일자리를 늘려서 국민들의 삶을 챙기겠다는 것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분야 간 경계를 허물고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에 산업의 옷을 입혀서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받아쓰기만 하다 보니 침체된 경제 상황을 정부 책임이 아닌 정치권 탓으로 몰고 가는 행태도 청와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제 활성화법을 통과시켜야 민생을 구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길거리에서 서명을 한 이후 KBS와 MBC의 청와대발 보도에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의 경제 실패는 모두 정치권 탓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책임 추궁만을 할 뿐 책임을 지는 주체는 아닙니다. 이 역시 국정 홍보 채널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 육성이 시급한데도 손을 쓸 수 없어 안타깝다며 일자리를 늘릴 방법을 알면서도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지만 정쟁의 볼모가 돼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그대로 정치권을 비판하지만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주요 일간지들이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한다며 일제히 비판한 대통령의 대구나 부산 방문에 관해서도 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북 안동에 새롭게 말한 KBS나 MBC는 철저히 청와대 입장만 전할 뿐 주요 신문사들이 언급한 선거 개입이라는 말은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석 탓인지 정치적 오해를 살 만한 행보는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대구 경북 지역 방문에 대해 청와대는 도청 개청식 참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보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경보라고 청와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청와대의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영방송사들에게 공정한 총선 보도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널리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지금 한국 방송 그리고 우리 공영방송의 보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웬만한 학자들이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은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의 지적들을 우리들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죠. 적어도 이 정부 내에서는 3.1 정신 이어받아 유신 이념 구현하자. 오랜 역사를 지닌 중앙방송국이 국영에서 공영으로 체제를 바꾸어 한국방송공사로 발족했습니다. KBS는 공영체제로 전환하고 국가유신과 번영의 길잡이로서의 방송임을 인식하고 지난 73년 KBS가 국영에서 공사화됐을 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KBS에 원했던 것은 유신 이념의 구현이었습니다.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오늘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KBS나 MBC는 오늘도 국정 홍보 채널처럼 대통령 말씀 받아 적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고 권력의 편을 들 때마다 노동조합이나 기자협회가 내부에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의 집중적인 탄압 등으로 이런 견제 시스템도 거의 무너졌습니다. 방송이 정권의 나팔수가 돼 국민을 우롱하는데도 내부의 자정 기능마저 기대할 수 없을 때 국민들이 직접 나섰던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